한양 삼청동,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기생집 취월루의 뒤뜰에서 한 소녀가 홀로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15살 메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기생으로 팔려온 지 이미 3년째였습니다. 메라나, 또 혼자 연습하니? 내일 대감댁 잔치에 내가 첫 무대를 서는데 떨리지도 않니? 기생집 기녀들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들,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이 검은고 소리가 언젠가 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 믿을 뿐입니다. 메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애잔하면서도 어딘가 당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저런 검은고 소리라니. 25의 젊은 선비 정윤.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한양을 떠돌던 그는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담장 틈새로 보이는 소녀의 옆모습,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슬프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선율. 저 아이는 누구일까? 정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기생집 담장을 넘을 용기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선율을 가슴에 새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튿날 저녁 영의정을 지낸 한산 이씨 가문의 대저택.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인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병조 판서를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취월로의 신인 기생이 온다던데. 그렇다더군. 검은고 실력이 범상치 않다고 하던데. 좌중의 기대 속에서 메란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이 고개를 들어 좌중을 둘러본 그녀의 눈빛에서 한산 이씨 가문의 영감 이정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이의 눈, 기생의 눈이 아니로구나. 저건 세상의 눈이야. 이정국 영감은 젊은 시절 명나라까지 다녀온 외교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보며 관상을 보는 눈을 키워왔던 그였습니다. 메란이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구슬프면서도 장엄한 선율. 마치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봄날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같기도 한 소리. 한 곡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훌륭하다. 저 나이에 저런 경지라니. 기생이 아니라 궁중 악사라 해도 믿겠구만. 좌중의 박수와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늦게 도착한 정윤이 잔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병조 판서의 먼 친척으로 억지로 끌려온 참이었습니다. 정윤, 늦었구만. 어서 들어오게. 자리에 앉은 정윤은 검은고를 든 메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젯밤 그 소녀, 어젯밤 담장 너머의 선비님. 두 사람은 동시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정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정국 영감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오, 저 둘 사이에 무언가 있구나.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이정국 영감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을 기념하여 제가 작은 놀이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호! 영감께서 무슨 놀이를 준비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저기 신인 기생 메란에게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3가지 모두 답한다면 제가 이 아이의 몸값을 7억 양인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메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생의 몸값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하지만 만약 답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평생 기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메란? 도전해 보겠습니까? 메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영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영감마님. 도전하겠습니다.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린 기생이 감히! 정유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이미 매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정국 영감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다. 물 한 동이는 무겁다. 그러나 강물은 더 무겁고 바다는 더더욱 무겁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은 무엇이겠느냐? 좌중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인가? 매란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물. 가장 무거운 물.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픈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 매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마님, 소녀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은 어미의 눈물입니다.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모든 사랑과 근심이 담겨 있기에 그 무게는 바다보다도 무겁습니다. 이정국 영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좋다. 훌륭한 답이다. 통과. 좌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유는 감탄하며 매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구나. 두 번째 질문이다. 이정국 영감이 빈 술잔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잔은 비어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번에는 더욱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매란은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들, 술과 음식이 가득한 상, 그리고 단박 어딘가에서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영감마님, 소녀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비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위정자의 마음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감히 기생 주제! 하지만 매란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백성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잔처럼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위정자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백성의 고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정국 영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 관직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지생 아이한테 배우는구나. 훌륭하다. 통과. 이번에는 박수보다 감탄이 더 컸습니다. 정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평생 찾던 동반자가 아닐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이정국 영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앞에 두 답은 모두 무효가 된다. 준비되었느냐? 매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메란, 내가 만약 양인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순간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정국 영감은 조용히 매란만 바라보았습니다. 매란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잘못 답하면 분수를 모르는 것이 되고 너무 겸손하게 답하면 진심이 없는 것이 됩니다. 매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마님, 소녀는 만약 양인이 된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배우고 싶습니다. 글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싶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소녀처럼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서당이라도 열고 싶습니다. 매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녀가 양인이 되는 것은 소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정국 영감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메란, 예, 영감마님. 너는 오늘부로 양인이다. 다음 날 아침 매란은 취월루를 나섰습니다.
이정국 영감이 약속대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녀의 몸값을 치렀습니다. 메란, 아니 이제는 양인이니? 본명이 무엇이더냐? 소녀의 본명은 이매화입니다. 영감마님. 매화라. 좋은 이름이로구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내 운명과도 닮았구나. 이정국 영감은 매화에게 작은 집 한 채와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영감마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다.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꿈에 비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니라. 매화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매화가 새로 얻은 작은 집 마당에서 홀로 달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화. 아니, 매화 낭자.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이었습니다. 정윤날이.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나도 모르겠소. 그저 발걸음이 여기로 향하더이다. 정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매화 낭자, 내게 물어봐도 되겠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저런 답을 생각해낼 수 있었소? 어미의 눈물이라니, 위정자의 마음이라니. 매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날이 소녀는 아니, 저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도 자유도 꿈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이 많았기에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낭자. 아니, 매화. 예?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소.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날이 저는 이제 막 양인이 된 몸입니다. 나리는 양반가의 자제이시고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당신은 어제 밤 영감마님께 말하지 않았소? 배움이 중요하다고. 정윤이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가르치고 싶소. 글도 역사도 세상 모든 것을. 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평생 당신 곁에 있고 싶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의 집안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기생 출신을 며느리로 들인다니. 그것도 모자라 양반가의 자제가. 정윤의 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지, 매화는 이제 양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하기는 기생은 기생이다. 그렇다면 아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기 전까지는 혼인을 허락할 수 없다. 정윤의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윤은 죽기 살기로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매화도 함께했습니다. 정윤날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화, 당신이 어떻게 이것까지? 영감마님께서 빌려주신 책을 밤새 읽었습니다. 정윤은 감탄했습니다. 매화는 한글은 물론 한자까지 빠르게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매화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리를 돕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나리. 매화가 다급하게 의원을 불렀습니다. 과로입니다. 이대로라면.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화는 밤새 정윤을 간호했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매화, 미안하오. 정신이 든 정윤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힘을 아끼셔야 합니다. 얘가 쓰러지면 과거는. 괜찮습니다. 과거는 내년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리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매화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리, 제발 건강하셔야 합니다. 나리가 없으면
저는 정유는 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유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매화, 당신 덕분이오. 아닙니다. 나리께서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소. 마침내 과거 시험 날이 왔습니다. 매화는 시험장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며칠 후 방이 붙었습니다. 장원급제 정윤. 매화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리가 해내셨어요. 정윤이 달려와 매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매화,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오. 장원 급제한 정윤은 바로 임금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그대의 답안을 보니 백성을 향한 마음이 각별하던데 어디서 그런 마음을 배웠느냐? 정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는 한 여인이 있사옵니다. 여인이라? 예, 그 여인이 소신에게 진정한 유정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현명하단 말이냐? 전하, 그 여인은 본래 기생이었사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정국 영감마님께서 그 지혜를 알아보시고 양인으로 만들어 주셨사옵니다. 임금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국 영감이? 그 까다로운 영감이 기생을 양인으로? 예, 전하. 좋다.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라. 짐이 직접 보고 싶구나. 며칠 후 매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전하를 뵙겠나이다. 고개를 들어라. 매화가 고개를 들자 임금이 감탄했습니다. 과연 범상치 않은 기품이로구나. 들었노라. 내가 위정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전하, 소녀는 다만 심히 묻겠노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임금이란 무엇이냐? 매화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좋은 임금이란 백성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여기고 백성의 웃음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분이라 생각하옵니다. 임금이 무릎을 쳤습니다. 훌륭하다. 정윤, 내가 이런 여인을 얻었으니 복이 있는 자로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짐이 허락하노니 이제 당당히 혼인하여라. 혼인 후 1년 매화는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매화서당이라는 작은 서당을 연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천민의 아이들, 여자아이들,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정말 글을 배울 수 있나요? 그럼 너는 이미 배우고 있지 않니? 매화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며 모든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정유는 젊은 나이에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매화가 있었습니다. 매화, 오늘 조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소. 말씀해보세요, 나리. 백성들의 세금 문제인데.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화의 조언은 항상 백성의 입장에서 나왔고 정유는 그것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매화 부인을 부르십니다. 매화가 궁궐에 들어가자 왕비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매화 부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인이 천민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황송하옵니다, 마마. 훌륭한 일입니다. 나도 돕고 싶소. 마마께서요? 그렇소. 내 궁중의 재정으로 더 큰 서당을 지어주겠소. 그리고 부인이 여자 아이들도 가르친다니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이오. 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소녀 같은 천한 출신을. 출신이 무슨 상관이오? 부인의 마음씨와 지혜가 귀한 것이지. 왕비는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나도 어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소. 그래서 부인의 마음을 압니다. 함께 이 나라의 아이들을 키웁시다. 하지만 매화의 성공을 곱게 보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 주제에 감히 소당을 연다니! 정윤 대감도 참 그런 여자한테 놀아나다니! 음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매화서당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가 그 기생년이 연 서당냐?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꼴불견 서당은 없어져야 한다. 그들은 책을 찍고 서당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아이들 책이에요. 매화가 막아서자 한 괴한이 그녀를 밀쳤습니다. 매화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정윤이 광군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괴한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정윤은 쓰러진 매화를 부축했습니다. 매화! 괜찮소! 나리. 아이들은 무사한가요? 피를 흘리면서도 매화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아이들의 안부였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하오. 당신이나 걱정하시오. 의원의 치료를 받은 매화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정윤은 밤새 괴한들을 신문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그건 어서 말하지 못해! 좌의정 김한종 대감의 신복이 돈을 주며 서당을 부수라고. 정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한종, 조정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감히 내 아내를! 정윤은 다음날 조정에서 김한종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전하! 좌의정 김한종은 무고한 백성과 아이들을 해친 죄를 물어야 하옵니다. 뭐라? 증거가 있느냐? 괴한들이 모두 자백했사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이 노했습니다. 김한종, 이것이 사실이냐? 전하, 그것은 모함이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김한종은 관직에서 파면되고 귀양을 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매화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나리, 저는 더 큰 서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매화, 당신 다쳤잖소. 쉬어야.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멈추면 이 아이들의 희망도 멈춘다는 것을. 매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나리,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정윤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소. 내가 당신 편이 아니면 누가 당신 편이겠소? 매화의 이야기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윤의 아내 매화, 기생 출신이지만 백성을 위해 헌신한다. 임금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교하노라.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정윤의 아내 이매화에게 정경 부인의 풍계를 내리노라. 전하! 안 되옵니다! 기생 출신을!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심히 보기에 진정한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매화는 이미 그 행동으로 누구보다 귀한 사람임을 증명했다. 조정은 술렁였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정경 부인이 된 매화는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비의 후원과 임금의 허락으로 한양 곳곳에 매화학당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분과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천민의 아이들, 여자아이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년 후 매화학당 출신 중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그 아이는 본래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잘했구나. 너는 이제 내 꿈을 이룬 거란다. 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윤은 마침내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정윤, 그대를 영의정에 임명하노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취임식이 끝난 후 정윤은 곧장 매화에게 달려갔습니다. 매화, 내다 영의정이 되었소. 축하드립니다, 나리. 매화는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소. 정윤은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그날, 담장 너머에서 검은고 소리를 들었던 그날부터 내 운명은 당신과 함께였소.
어느 날 매화 학당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관상가였습니다. 정경 부인을 뵙고자 합니다. 매화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관상가는 매화를 보더니 깊이 절을 했습니다. 부인. 제가 20년 전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그때 부인은 취월로의 기생이셨지요. 제가 부인의 관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관상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부인의 얼굴에는 왕후의 상이 있었습니다. 왕후의 상이라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때가 아니었지요. 고통과 시련을 거쳐야만 진정한 왕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인을 다시 보니 관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왕후의 상이 아니라 성인의 상이 되었습니다. 관상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왕후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성인의 경지에 오르셨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정윤에게 관상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왕후의 상이라니. 웃기는 일입니다. 왜 그렇소? 날이 저는 왕후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매화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후의 마음이요. 매화. 정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후는 궁궐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왕후요. 세월이 흘러 매화와 정윤에게 손자 손녀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생이었어요? 어린 손녀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그럼 무서웠어요? 무섭기도 했지. 하지만 매화가 손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오늘의 할머니가 있는 거야.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어느 날 늙은 임금이 매화를 불렀습니다. 정경 부인, 짐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전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아니요. 짐은 알고 있소.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소. 분부만 내리소서. 부인의 매화학당을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고 싶소. 매화관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양의 정식 교육 기관으로 만들고 싶소. 매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부인 덕분에 이 나라에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부인의 뜻을 이어가야 할 때요. 임금은 칙령서를 매화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감사하오. 부인이 이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매화는 정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날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생이었던 제가 매화, 정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본 그날부터 알았소.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이 당신은 기생이었지만 가장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소. 신분이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80세가 된 매화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주변에는 정윤, 자식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매화학당의 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이들아. 매화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잖니. 너희들이 선생님의 뜻을 이어갈 거잖니. 하지만 기억하렴. 신분이 사람을 정의하지 않아. 마음이 사람을 정의하는 거야. 매화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매화가 피었구나. 추운 겨울을 견디고 또 봄이 왔네. 매화야, 매화.
정윤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8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손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리, 고마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내가 더 고맙소. 매화,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당신이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매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리, 다음 생에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않소. 나는 1000번을 태어나도 당신을 찾을 거요. 매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꽃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기생소녀에서 정경부인까지 한 여인이 살아낸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별빛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